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일단은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참 녹록치 않은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 중간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또 어려운 모습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의 종목이 완전히 시장을 개판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 시장의 투심까지 꺾어 놓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일 국내 증시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장 막판에 삼성전자, LG,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지수 어제도 약간 변동성이 컸지만은 그래도 종가가 올라가면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모두들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이슈들이 더불어지면서 그래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된 부분과는 다소 너무나 아쉬운 국내 증시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그간 낙폭이 컸던 메타 플랫폼즈의 반등부터 시작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거기에 더불어 영국의 보리스 총재도 이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겠다. 그 밖에 스웨덴은 더 이상 진단을 하지 않겠다. 그 밖에 호주도 21일부터 국경을 오픈하겠다. 미국은 마스크를 일부 주에서는 착용을 이제 전면적으로 풀겠다라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 주까지 전부 다 급등을 하며 거의 전반적인 섹터가 전부 다 좋았던 모습입니다. 사실 전일 국내 증시가 약간의 이 선반영이 됐었더라도 이 상승폭 자체가 미미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장 초반에 살짝 상승 출발 이후에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완전히 망쳐 놓으면서 옵션 만기 시장인데 일단은 옵션 포지션상 코스피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견조하게 마감이 됐고 반면에 코스닥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보면 전일 미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는 러시아 이슈도 일부 진정이 되었었고 또 연준 인사들 두 명의 발언들이 덜 매파적이었던 부분이 일단 시장의 이 불안 요인을 많이 꺾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3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한 거는 0.5pp를 올릴까봐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0.5%를 올리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못을 박아 놓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내용들이고 또 일본의 키옥시아 반도체의 가동 중단이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이 되죠. 그렇다면 국내 IT 반도체들도 올라가는 게 맞는 시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가 된 위메이드와 그 연관된 게임주만 사실은 하락을 해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위메이드와 연관된 게임사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일단은 갑작스러운 급락 한 8%대 급락을 맞으면서 일단 시장 안에 게임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가 힘을 못 쓰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전체적인 코스닥 투심을 좀 훼손시키면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오후장에 출현을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옵션 만기 시점에서는 그렇게 코스닥 시장에 이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많이 없는데 오늘 유독 코스닥 시장이 큰 변동성을 발휘하면서 좀 마감이 된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게임주 하나하나 종목군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 이 위메이드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든 이유가 하락했다고 매수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많은 피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일단 시가총액이 거의 5조에 육박하는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대략적인 일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2월 15일부터 17일에 있을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그 다음에 있을 메타 NFT 컨퍼런스 등이 좀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하락이 진정될 때 대응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보면서 하한가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미는데, 이거는 투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매도를 불러오는 현상들이 만들어낸 이 투매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장 막판에 좀 여러가지 순환매가 좀 돌았었죠. 일단은 미국에서 마스크를 오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미처 생각을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 속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벗는다. 그럼 바로 이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색조 화장품을 많이 못 쓰고 거의 대부분 기초 위주로 화장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색조 화장품 종목군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아모레 퍼시픽과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리고 화장품 용기 회사인 연우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이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제주 맥주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들 하죠. 먼저 위메이드부터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지는 않았고, 이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도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이 기준봉이 되는 자리들이 존재하죠. 이 당시의 기준봉은 분명히 이 자리가 기준봉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기준봉의 자리였고요. 그래서 선을 그어놨었고, 이제부터는 기준봉은 88,000원 라인이 아마 기준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시장의 악재의 강도에 의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9만원을 깨고 8만원대까지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예단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구간들이 어디냐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체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는지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기 드문 대량 매도가 좀 나왔죠. 위메이드 하나에서만 기관 외인 합해서 일단은 8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얘 또한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대량의 장대 음봉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가 내일까지는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뭐 물을 타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위메이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 전부 다 밀렸는데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P2On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깨져버릴 만한 뉴스가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 자리까지 빠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테마죠. 자, 저는 휴마시스를 하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테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듯 뭐 이런 모습도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적이 증명이 되고 나온 거예요. 실적이 증명이 돼서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죠.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합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P2On을 진행하는
이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컴투스 홀딩스나 네오이즈는 전부 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고, 기대감 다음에는 정말로 실적으로 증명이 될 때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그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갔다가 다시 힘모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가의 바닥을 하지 마시고, 이 또한 전부 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코스피의 문제아죠. LG 에너지 솔루션. 저도 오늘 장중에 잠깐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가긴 했어요. 47만 6천 원 정도에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47만 뭐 거의 바닥권에서 거의 들어가긴 했는데, 보이시면 이 자리죠. 이 캔들이 겹쳐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의 강도가 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제 오후장에 조금 더 자료를 알아봤더니, 사실 이 수급적 이슈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CATL이 오늘 장중 한때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하면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CATL과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주가가 연동이 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의미 있는 구간들은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 여러 번 지지가 됐던 구간이죠. 항상 종목을 볼 때, 그러니까 한 번 지지가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신규 상장주라 이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논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구간,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이 구간인데 일단은 오늘 깼죠. 적어도 오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찍었고, 이 자리를 찍고 첫 반등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은 분명히 이 자리인데, 47만 7천 원 구간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종가상 여러 번의 지지 끝에 저항으로 바뀌고 이탈을 했죠. 내일장 빨리 이 구간을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이 자리를 빨리 돌려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뭐 바닥을, 이것도 똑같아요. 바닥을 뭐 논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뭐 도지형 양봉 캔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캔들의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돌려줬을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이 자리 깨지면 안 볼 생각이고, 이 자리를 깨고 다시 올라와서 안착을 하면 그때는 다시 공략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볼 예정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MSCI 조기 편입 이슈가 있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수급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반도체가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던 이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가총액 100조 가까이 지금 올라왔죠.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버티면서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을 조금 만회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진단키트 종목군들 몇 개 볼게요. 일단은 저는 보지는 않고 싶은데 장중한 때 잠깐, 아주 잠깐 눌림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휴마시스 정도만 반 돌파로 매매를 했었나 모르겠네요. 이때는 시간에 사서 다 팔았고,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 자리겠네요. 시가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 매도를 좀 해버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종목군들을, 이게 만약에 진단키트 종목이 아니었다면
이게 만약에 진단키트 종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뭐 단기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진단키트다 보니까 좀 당일 매매로 끝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제는 메디아나 메가 ECS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죠. 산소 농도 측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고, 유유제약 등등 어제 움직였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유유제약이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유유제약 우선주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부강약품이나 종목군들을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오늘은 꺼려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이쪽에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뭐 시장 테마이기도 하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나는 코로나 섹터를 안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굉장히 오늘 제한적인 종목군들이 많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볼게요. 로봇주. 자, 에브리봇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좋은 차트 흐름 속에서 오늘 에브리봇의 삼성전자 이 로봇 사업부, 그러니까 가전 사업부 상무 출신의 이 임원이 에브리봇의 부사장으로 전격 취임이 됐다라는 이슈 속에서 오늘 조금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에브리봇은 이동안 계속 관심만 가지다가 아침에는 들어갔다가 이거 손절하고요. 이거 손절, 수수료 손절, 여기서 들어간 거는 반 팔고 반 들고 있다가 이건 점심 먹다가 못 팔았고요. 점심 먹다가 못 팔아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네, 이렇게 매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봇은 오늘 매매했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 위치 자체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주 안에서 퍼스텍이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가죠. 그러니까 주도주권에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퍼스텍, 에브리봇, 로보 정도까지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 좀 볼게요. 자, 인터파크 대장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가 조금 뭐 2% 정도 떴었는데 시가 자체가 이런 윗꼬리 위에서 떴죠.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오늘 시가 베팅으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가 자체가 일봉에서 저항 자리를 약간 돌파하면서 나와서 그냥 얘는 시가 부근에 잡아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는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좀 눌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눌렸다 가면 좋겠는데 쉽게 눌려주지가 않아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길게 나오면은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가 일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 맥주,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거래대금 많이 터뜨렸던 종목인데 보면서 하루 종일 지켜만 보고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맥주 테마로 상을 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얘도 이 상장 할 때를 제외하면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 두 개 종목 중에 하나겠죠. TJ 미디어 노래방, 태진 미디어도 리오프닝에서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자, 제주 맥주도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럼 로봇 이 리오프닝 종목에서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제주 맥주와 TJ 미디어, 인터파크가 세력주 입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올라간 게 아모레 퍼시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벗을 때 색조 섹터가 뭐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이 움직였구나 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계산을 해놓고 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관찰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잠깐 몇 개만 볼게요. 통상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최근에 상장한 몇 개 안 되는 종목 안에서 좀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하고 3거래일 빠지고, 스코넥 좀만 이렇게 올라가고, 아셈스 좀 움직이고, 나라 나래 나노텍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돌아가면서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하는데요. 얘네들이 아셈스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나왔고, 이지트로닉스도 사실 공모가를 다 하회하고 나왔죠. 공모가보다 훨씬 지금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상황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 기준은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넘어서는 종목군들 위주로 각각 대응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도 어제 매매를 했었죠. 제가 어제 아마 영상에 찍었던 것 같은데 19%까지 올라갔으니까 먹을 폭은 충분했었고, 의미 있는 구간 이런 자리 13,9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들어가는 거고, 스코넥 오늘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넘어섰죠.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악성 매물대를 넘어갈 때 이런 종목. 그래서 오늘은 하도 종목을 볼 게 없어서 종가 무렵에 아마 이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종가 무렵에 들어가서 또 오전에 이런 저항 구간이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오늘 하루 종일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래량 돌파하는 이 순간, 네, 그리고 종가에 조금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은 매도를 하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PI가 어떻게 발표되든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코스닥의 막대한 외국인의 매도, 이 수량도 문제인 것 같고,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예 증시를 떠나라는 소린지 참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자신 없는 구간이라면, 네, 구간적으로 좀 불리하다 생각을 하면 좀 매매도 멈추고 일단은 시장을 한번 차분히 바라보면서, 네, 이 구간을 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또 매매를 진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